콜레스테롤을 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라. 포화지방산을 과잉 섭취하지 말아라. 그러나 함정은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교수 최수연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그 지질, 지방 성분이 어떤 건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지질의 거의 대부분, 99%는 중성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 평균을 보게 되면 하루 약 50g의 지방을 식사로 섭취를 하게 되고요. 약 250에서 35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대부분은 중성지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은 식물성 식품에도 있지만 동물성 식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대개 동물성 식품에는 포화지방산이 많고요. 식물성 식품에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이것을 낮추는 식사요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식사 지침을 보시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할수록,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섭취할수록, 에너지를 과다하게 섭취할수록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화지방산을 적게 섭취하고 트랜스지방산을 줄이고 에너지 과다를 방지하면 LDL 콜레스테롤 상승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콜레스테롤을 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입니다. 사실 2010년 미국 영양학회의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그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하루에 300mg 이하로 섭취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문구가 삭제가 되면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 달걀 1개, 당뇨 등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은 일주에 달걀 2-3개 정도는 괜찮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먹는 거랑은 관계없다. 고지혈증 환자여도 콜레스테롤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안이 바뀌게 된 배경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일정량이 우리 몸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매일 공급이 되는 이 콜레스테롤의 약 20-30%만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고요. 70-80%는 체내 합성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체내 합성할 때는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같은 다른 영양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을 이용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공급,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식사의 영향은 매우 낮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식사로 공급한 콜레스테롤은 흡수율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살펴보았더니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랑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사실상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식이 콜레스테롤만 제한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권고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달걀 유통 생산업을 하면서 매일 남는 달걀을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1년 동안 드시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무려 1년 만에 100에서 200 이상으로 급격하게 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식이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계속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식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포화지방산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지방은 에너지율이 매우 좋아서 에너지 과잉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지방량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방을 섭취할 때에는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중 지지를 더 좋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과잉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고지혈증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장 비만을 증가시키고 당 대사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당뇨병, 대사성 질환 이런 위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가 과잉이 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제안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식사요법입니다. 매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라. 포화지방산을 과잉 섭취하지 말아라. 에너지 과잉이 되지 않게 하여라. 결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공하는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회에 섭취하는 음식량으로 보았을 때 어떤 제품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은 고기를 적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육류를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것은 케이크, 햄버거, 피자, 라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런 것들에도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따라서 식사를 오히려 줄이고 이런 간식을 늘린다면 나의 포화지방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류에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게 맞는데요. 육류 중에서는 소고기, 그 다음 돼지고기, 그 다음 닭고기 순서로 훨씬 지방의 함량과 분포가 좋습니다. 즉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드시는 것이 더 좋겠죠.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우리 혈중 지질의 농도랑 크게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떠한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을까요? 특별히 보실 것은 육류 중에서는 특히 간을 비롯한 내장, 그리고 알류 이런 곳에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표는 우리가 육류를 선택할 때 어느 부위를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표입니다. 같은 소고기라면 소갈비나 소꼬리에는 포화지방도 높고 칼로리도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는 안심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소 내장에는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경우에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고 앞다리, 뒷다리, 족발 같은 곳에 이 함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겠죠. 닭고기의 경우에도 닭 다리보다는 닭 가슴살이 이런 총 칼로리나 포화지방산의 면에서 훨씬 더 영양소의 분포가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좋은 기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메가3, 오메가6와 같은 이런 닭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도 많이 섭취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대단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은 식물성 식품 중에는 들기름에 매우 많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오메가6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식용유 같은 제품들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메가3,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도 무조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고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또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이제 어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시고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꼭 꽁치,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뿐만이 아니라 흰살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선을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것은 이 오메가3 섭취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우리보다 훨씬 좀 안 먹는 나라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약 1, 2회 정도는 생선을 드시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이 용량은 약 그 오메가3, EPA, DHA 용량 하루 한 250mg 정도를 충당하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지방의 섭취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970년부터 한 2020년까지 약 50년간 우리나라 사람의 지방 섭취는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지방 섭취의 급격한 증가가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의 증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 섭취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으시고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이 육류의 섭취를 엄격하게 줄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신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식사 패턴을 보게 되면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가 급격하게 줄고 탄수화물의 섭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손쉽게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게 밥을 많이 먹고 빵이나 떡, 이런 국수, 이런 거를 간단하게 먹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의 섭취를 과도하게 줄인다는 그런 명목으로 지방을 줄이면서 탄수화물을 오히려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렇게 과도하게 남은 탄수화물에서 나온 포도당은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고 결국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내장 지방의 축적은 또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당뇨병과 같은 이런 성인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을 함유한 육류를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LDL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을 조절할 수 있는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 특히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고 에너지 섭취에 과잉이 되지 않게, 즉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